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업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규 사업자분들은 당연히 꼭 알아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기존에 사업을 오래 하셨던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핸드폰, 정수기, 그리고 각종 렌탈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사업자용으로 꼭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개인용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 사업자로 쓰는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하셔야지만 경비 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금 영수증 부분입니다. 현금 영수증을 신청을 하실 때는 꼭 사업자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근로자로 일하시다가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은 나도 모르게 버릇처럼 휴대폰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신청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시면 혜택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세무서에서 알바를 할 때 이런 분이 있으셨어요. 나 현금 영수증 한 게 많은데 왜 뜨지 않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하니까 알고 보니까 이분이 휴대폰 번호로 다 하신 거예요. 그거는 소득 공제용이고 지출 증빙용은 사업자 번호로 하셔야지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바꿀 수가 있냐라고 하니까 바꿀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또 이거 요청을 하면 이거를 바꾸는데 뭐 며칠이 걸린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꼭 휴대폰 번호 말고 사업자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또 바꾸실 게 쿠팡이나 옥션 등 이렇게 내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을 할 때 계좌이체가 되시면 현금 영수증을 휴대폰 번호로 신청을 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자 카드를 홈택스에다가 꼭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홈택스에 가셔서 꼭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사업자 카드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그리고 체크카드 모두 가능하니까 꼭 등록을 하십시오. 등록하지 않으시면 이 땡겨오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또 세금 혜택을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만약에 내가 세금이 많이 나왔다 라고 하신다면 분납이 가능하니까 꼭 신청을 하십시오. 대신 체납이 없어야 됩니다. 또 팁을 한 개 드리자고 하면, 만약에 내가 체납이 100만원 정도가 있어요. 근데 납부할 금액이 1000만원 정도가 되면 100만원부터 먼저 갚고 나서 분납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체납을 먼저 정리하고 나면 그 이후의 부분은 또 분납 신청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꼭 먼저 있는 체납을 정리하시고 분납 신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체납을 먼저 정리를 하시고 나면 체납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후의 부분을 또 분납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체납이 있다고 하신다면 확인을 해보시고 정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팁을 드리자고 한다면, 분납을 한다고 한다면 뭐 3개월 분납한다. 기본적으로 보통 3개월 분납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900만원이다.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하실 게 아니라 첫 달에 100만원, 그리고 그 다음 달에 400만원, 400만원 이렇게 해서 900만원을 맞추셔야 돼요. n분의 1을 하시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번에 그 법이 조금 바뀌면서 1억 이상의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무조건 전자로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종이로 발행을 하신다면 1%의 가산세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간이가세자는 세금이 안 나온다라고 인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걸로 진짜 많이 싸우거든요. 세무사님, 나는 간이가세인데 왜 세금이 나와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결론을 내드리자면, 간이가세는 세금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부가세 부분은 혜택 받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부가세가 안 나오거나 또 면제되거나,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뭐 1, 2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크게 나온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단 종합소득세는 다릅니다. 내가 간이가세라고 하면 8천만원 이하의 사람들을 간이가세라고 하는데, 8천만원이면 영세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간이가세를 내고 첫 해 매출을 뭐 5억, 뭐 10억 찍었다. 그러면 간이가세 기준이 넘어서지 않습니까? 근데 부가세는 어느 정도 혜택이 있기 때문에 첫 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적게 나오거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매출 8억이면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폭탄이 나옵니다. 특히 기준경비로 만약에 돌리게 된다고 한다면 세금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간이가세라고
세금이 안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또 세무사에서 일을 할 때 의류를 판매하시는 분인데 간이가세로 내시고 첫 해 매출 5억을 찍었어요. 그래서 추계신고를 돌리니까 아마 세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첫 마디가 나는 간이가세인데 왜 세금이 나오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머릿속에 안 나온다라고 이렇게 인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네가 잘못 신고한 거다, 잘못된 거다 라고 하고 회계사무실을 찾아가 보겠다라고 했는데 뭐 그 회계사무실에서 어떻게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하세요.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25일을 마감으로 하고요.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31일을 마감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세 때 세무사님 좀 있으면 25일인데 신고 언제 끝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15일 이후부터 이 전산이 뜨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부가가치세 때 10일쯤 연락 와서 신고가 안 끝났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못 해드리는 겁니다. 15일쯤 돼야지만 전산이 뜨기 때문에 신고를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맞나요? 인건비는 부가세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부가세가 많이 나오면 세무사님 내가 인건비도 신고를 했는데 왜 이렇게 부가세가 많이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자, 그럼 전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대표님, 부가세는 내가 10% 내고 내가 10% 돌려받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맞아요. 그럼 대표님, 내가 직원들 월급을 줄 때 200만 원을 주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 원 주시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요. 그렇게 20만 원을 주지 않으니까 부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부가세 혜택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렇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때 혜택을 받는 거지 부가세 때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년차 정도까지는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째인가요? 병원비, 교육비는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세무사님, 제가 이번에 몸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아니면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병원비 지출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세금 혜택을 못 받나요? 네, 못 받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성실 사업자가 되시면 의료비하고 교육비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애들 학원비가 꽤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애들 학원비 낸 거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안 됩니다.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하고 의료비하고 다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예외적으로 성실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교육비와 의료비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꼭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8가지 정도인가요? 제가 정리를 해서 알려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시고 사업하시는데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없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나 교육비 이런 건 혜택 못 받는 게 있으니까 세무사가 잘못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대표님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번에는 또 다른 세금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